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재명의 사면 결정으로 인해서 분노를 느끼고 계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개인적으로 식사하는 자리가 많다 보니까 만나면 요즘 하는 얘기가 다 그겁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조국 같은 인간을 사면할 수가 있냐? 어떻게 윤미향 같은 인간을 사면할 수가 있냐? 뭐 최강욱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사면이 됐습니다만 다소 좀 쩌리다 보니까 뭐 그 부분까지 분노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데 이 조국과 윤미향 두 사람에 대해서 특히 분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일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이번에 사면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화영과 그리고 또 김용, 정진상 이런 어떤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면 대상에 올라가지 않았는데요. 물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의 엄프를 하고 싶은 거겠죠. 야당 쪽 인사만, 조국도 참고로 야당이니까 야당 쪽 인사 위주로 우리가 사면한 것이고 내 측근들은 사면하지 않지 않았냐? 이거는 정치적인 사면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엄프를 하고 싶을 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뭘까요? 이화영이도 과연 그렇게 그 생각에 동조할 리가 있냐라는 거겠죠. 이번에 드디어 이화영이가 입장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궁금해지는 거는 이재명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된 직후에 이화영이 셀프 사면 요구를 했었어요. 자기가 사면돼야 된다. 나를 좀 사면해달라고 그렇게 뭐 탄원을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링크까지 올렸던 게 이화영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사면 대상에서 벗어난 사면 대상에서 제거가 된 이화영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떤 입장을 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조국, 정경심, 윤미향, 최강욱 등등 해가지고 광복절 특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 진짜 면면이 뭐 기가 막힙니다. 이런 인간들이 이제 그 사면이 됐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눈에 띄는 것은 백원우의 윤건영까지 친문 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다 주류로서 이렇게 사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딱히 말씀을 따로 안 드리더라도 뭐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사실상 누구한테 굴복한 것이다? 친문에게 굴복한 것이다. 그래서 고민정 같은 데도 튀어나와가지고 이재명의 어떤 그 대국적인 결정에 대해 가지고 감사드린다 뭐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입으로서 뭐 그렇게 떠벌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화영 같은 경우, 즉 친명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화영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됐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실 그리고 이재명이 쓰고 싶은 언플은 이런 식이에요.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야당 인사 위주로 우리가 사면을 한 것이고 이재명의 측근 같은 경우는 사면에서 배제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런 이재명의 어떤 거룩한 거국적인 정치적인 뜻에 대해 가지고 과연 이화영도 동조할 생각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충성심이 강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일신을 위해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이화영 같은 경우는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60이 넘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나이를 먹고 7년 8개월을 꼼짝없이 깜빵에 갇혀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일단 뭐 하는 걸 생각하겠어요? 형량을 줄이는 걸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주변에 있는 다른 인물들 예를 들어 가지고 KH그룹의 배상윤이 같은 경우는 3년 가까이를 저렇게 도피 생활하다가 이재명 대통령 딱 되니까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과는 무관한 일이야 이러고 있고 김성태 뭐 이재명 쥐잡듯이 잡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의지였지만 결국엔 꼬랑지 내리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공범관계라고 전혀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확 바꾼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화영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배상윤이나 아니면 이제 김성태 이 세 명의 사람의 위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김성태가 됐거나 배상윤이 됐거나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깜빵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깜빵에 들어가기 전에 검찰 측과 뭐가 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이재명과도 뭐가 가능한 거예요? 딜을 치는 게 가능하죠. 형량을 줄이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화영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은 지금 이미 깜빵에 들어가 있습니다. 와이프 그 뭐였습니까? 백정화 씨였던 것 같은데 그 백정뭐 씨가 하는 그 여자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재명 편에 가 있지 이화영의 편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가족도 자기를 떠나 있어. 와이프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를 떠나 있어. 예전에만 논란이 됐던 그 저기 무슨 뭐 따로 뭐 불륜 관계니 뭐니 했던 그 여성 어디가 있는지 뭐 연락도 안 돼. 이런 상태다 보니까 나 혼자만 지금 된통 뒤집어 쓰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화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미 진작에 뭐한 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신했던 전력이 있죠.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내가 보고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작년인가 재작년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와이프 백정화 씨가 이화영의 재판까지 쫓아가가지고 당신 정신 차려 뭐 이런 식으로 소리 질렀던 거 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것뿐만이었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재명한테 유리하도록 했고 그 결과 총선에서 이재명이가 무리 없이 승리할 수가 있었더니만 대번에 이화영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입 다물어가지고 국회의원들 당신들 지금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면전에다가 대고 이화영이가 한 얘기예요. 이건 뭐겠습니까? 자신감을 넘어서 가지고 진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게 맞잖아요. 이화영과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가능했던 겁니까? 민주당 애들이 배지 달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배신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과연 또 배신을 안 할까? 이러다 보니 이번에 이화영이 사면에서 제외되고 난 뒤에 나오는 입장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평상시 주장을 해왔던 대북 송금이 조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짤막하니만큼 메시지를 썼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또 경기도 의회 종이에다가 썼네요. 참 진짜 꼴값을 떱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에서 희생된 분들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몸은 아프지만 묵묵히 견디며 검찰에 의한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서 일단 눈에 띄는 게 제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 제일 처음에 이화영이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도 저런 식으로 옥중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였습니까? 명명백백하게 지 유죄가 확정이 된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공개적으로 셀프 사면을 요구했던 게 그때 당시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번에 공개가 된 메시지, 사면에서 제외가 됐던 이후에 지금 나온 메시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면시켜달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톤 다운을 굉장히 했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의 그 편지를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 윤석열 검찰 독재에서 희생된 분들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로 먼저 시작해요. 질문해 볼까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희생된 분들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쵸? 자기를 제외하고 이번에 사면이 된 사람들에 대한 언급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치유가 된 분들의 아픔이 뭡니까? 희생된 분들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란다. 나는 지금 이렇게 깜빵에 있어. 몸은 아프지만 묵묵히 견디겠다는 얘기가 바로 다음에 나오잖아요. 나는 지금 혼자 깜빵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니들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잘 누려라. 니들은 그런 식으로 아픔이 치유되게. 이게 그러니까 말이 좋아가지고 치유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지 사실상 저 편지 짧은 지금 5줄 되는 저 문장에 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혼자 몸도 아프고 묵묵히 견디고 있어. 나 혼자만 썩고 있고 니들은 그런 식으로 잘 나가네. 니들은 그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네. 너네들은 다 아픔이 치유되고 나는 치유가 안 되네. 이게 지금 저 메시지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편지에서 이화영이가 얘기했던 거 대북 송금에 대한 어떤 그 조작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화영 본인 스스로가 정말로 공소가 취소될 거라고 생각할까요? 민주당이 지금 TF팀까지 꾸려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대북 송금 자체를 무효화로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재수사를 시키겠다라는 것인데 과연 정말로 이화영도 그거를 믿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화영의 입이 사실상 이재명의 지금 목줄을 채우고 있는 상태인데 이재명에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들까 봐 두려워가지고 이화영을 이번에 사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걸 이화영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이재명이라고 하는 양반이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의 지금 정치적인 최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대북 송금 자체를 원천 무효화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이화영을 그냥 제끼는 거. 이화영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극단 선택을 시키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화영을 제끼는 방향이 훨씬 더 이재명이가 할 법한 짓이지 민주당이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건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대북 송금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걸 어떻게 뒤집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이화영이가 모르겠냐고요. 저는 그래서 이 짧은 편지 5줄 가까이 되는 이 짧은 편지가 그래 이화영이가 또다시 내가 대속하겠다 개뿔 뜯어먹는 소리라고 저는 봅니다. 개뿔은 없죠.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저는 봅니다. 저 메시지는 두고 보겠다. 그래 너네들은 나가가지고 이렇게 치유돼. 나는 그런데 내 몸을 이렇게 썩고 있어. 내가 그런데 언제까지 버틸까? 정말로 너네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대북 송금에 대한 공소 자체를 취소시키지 않는 한 나는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폭탄 발언을 할 거야. 저는 그런 식의 선포로 읽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아무리 민주당이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떠들어댄다라고 할지라도 대법 확정 판결까지 나온 거를 갖다가 어떻게 그거를 뒤집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공소를 그거를 취소시킬 수가 있겠냐고요. 택도 없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저는 봅니다. 겨울도 되면 춥거든요. 얼마나 거기 춥겠습니까? 요즘만 여름만 어마어마하게 덥고 이화영 자체가 뭐 뚱뚱하다 보니까 더 더울 것 같은데 지금도 견디기 힘들 텐데 이 과연 참을성 없는 인간이 겨울까지 버틸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때가 제가 봤을 때 이화영이가 개목줄을 풀면 안 되지. 개목줄을 갖다 더 꽉 조이고 이재명에 대해서 폭로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권의 몰락이 시작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